네, 최근 미국 오피스의 높은 공실률에 대한 뉴스를 많이 접하실 텐데요. 미국은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 채택으로 오피스 수요 감소가 동시에 겹치면서 오피스 공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유일하게 서울만 예외인데요. 무엇보다도 재택근무가 미국이나 유럽처럼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도 낮은 공실률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K 근무 문화가 역설적으로 미국과 반대로 가는 서울 오피스 시장을 형성했다는 게 정말 흥미롭네요. 안녕하세요. 시장 이슈부터 운영 전략까지 꼼꼼히 체크해보는 시간 펀드 근황톡 진행을 맡은 MC 창현입니다. 최근 주식과 ETF 등 다른 투자 상품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리츠 상품에 대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츠 전문가시죠. 하나 K리츠 펀드를 운영하는 강희영 매니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하나 K리츠 펀드를 운용하는 책임운용력 강희영입니다. 매니저님, 먼저 국내 리츠와 리츠 펀드가 일반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이유가 궁금한데요. 어떤 점에서 매력적일까요? 네, 정부의 적극적인 공모 리츠 육성 정책을 통한 세제 혜택을 꼽을 수 있는데요. 리츠의 가장 큰 매력은 배당에서 오는 인컴형 자산이란 점인데 여기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올해 말까지 리츠를 매수하거나 리츠 펀드를 매수해서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배당 소득세가 14%에서 9%로 낮아지고 배당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2022년부터 IRP, 연금저축계좌, ISA 등 세제 혜택 상품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해져 선택의 기회가 넓어졌다는 점도 투자자분들에게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장기 투자해야 되는 연금 상품에 특히 인컴형 자산인 리츠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이번에는 투자자 입장이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 리츠가 매력적인 이유도 궁금한데요. 요즘 웬만한 기업에서 리츠 관련 TF팀을 구성하거나 또 검토할 만큼 기업이 리츠 산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네, 서울의 오피스 시장은 60%를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고 이것은 도쿄의 30%, 싱가포르의 5%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임대의 안정성 등의 이유로 사옥이나 지점 등의 형태로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들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최근 많이 변하면서 부동산을 유동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기업들이 내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증가한 것도 부동산 유동화의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이런 유동화 과정에서 과거에는 세일 앤 리스백 형태를 많이 활용했는데 최근에는 그룹 내에 리츠를 많이 설립하고 있고 또 여러 기업들이 향후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룹 내 리츠가 사옥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임대의 안정성은 유지가 되면서 동시에 공모 리츠에만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투자자는 세제 혜택, 기업은 거기에 더해 자산 유동화라는 이점까지 챙길 수 있어 리츠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최근 리츠 시장이 더욱 뜨거운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서울 내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 재개입니다. 작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인해서 자금 조달 시장이 경색되면서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들어서 다시 시장이 회복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국내 리츠도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츠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이미 매입한 시점 대비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매각할 경우 상당한 매각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츠는 매각 차익을 특별 배당의 형태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자산 매각에 성공한 종목들은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리츠에서 부동산의 매각 차익이 특별 배당으로 지급되는 건 오늘 처음 알았어요. 매니저님, 실제 사례들도 궁금한데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 신한 알파리츠라는 종목이 몇 년 전에 매입했던 용산 더 프라임이라는 오피스 건물을 지금 매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MOU를 체결한 상황이고 이 건물을 매입할 당시 가격이 약 1,651억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감정평가액은 약 2,288억 정도가 됩니다. 이에 따르면 매각 차익이 약 600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올해 내에 매각이 완료될 경우에 내년 3월 결산 배당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배당 수익률을 일시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와, 산업용 부동산 세계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런 시장에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게 정말 리츠와 리츠 펀드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두 번째 이유는 금리 인상 마무리는 리츠 주가 반등의 신호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리츠 역사가 긴 미국에서 지금처럼 금리가 급격하게 큰 폭으로 상승했던 시기를 살펴보면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리츠 주가는 약세를 보이다가 금리 상승이 일단 멈추고 나면 리츠 주가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실물 부동산 업황은 사이클이 느리고 길게 나타나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을 멈춰도 실물 부동산 가격은 조정을 이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리츠 주가는 실물 업황을 선반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리츠 주가는 금리 상승 종료와 함께 반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금리는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한국의 상업용 부동산 업황은 견조하기 때문에 한국 리츠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아까 미국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로 미국의 오피스 공실률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네, 최근 미국 오피스의 높은 공실률에 대한 뉴스를 많이 접하실 텐데요.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에 오피스 공급이 장기에 걸쳐 많이 이루어진 데다가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 채택으로 오피스 수요 감소가 동시에 겹치면서 오피스 공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글로벌 주요 도시의 오피스 공실률은 코로나 이전보다 높아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일하게 서울만 예외인데요. 서울은 공급이 아주 많은 편도 아니었고 무엇보다도 재택근무가 미국이나 유럽처럼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도 낮은 공실률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서울은 향후 몇 년간 오피스 공급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견조한 오피스 업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 근무 문화가 역설적으로 미국과는 반대로 서울 오피스 시장을 형성했다는 말이네요. 그렇다면 오피스 시장을 넘어서 국내 산업용 부동산 시장은 어떤 상황일까요? 네,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 가격 둔화 속에서도 한국은 상대적으로 매우 견조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글로벌 주요 도시 중 가장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던 서울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올해 1분기에는 가격이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은 공급이 제한적이면서도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가격 조정이 큰 폭으로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원화 약세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가격의 하방을 방어해주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매니저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또 국내 최근 하나리츠 등 국내 리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전망은 어떤가요? 올해 상반기에 한화리츠와 삼성 FN리츠가 상장을 했습니다. 두 리츠 모두 대기업 계열의 오피스 자산을 편입하고 있어서 공실 발생 리스크가 매우 낮고 배당 안전성이 높은 종목들입니다. 또한 이 종목들은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인해서 조달금리가 급등했던 작년 11월에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종목들은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조달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화리츠의 경우 올해 11월 총 차입금의 약 3분의 1이 만기 도래하는데 이때부터 조달금리가 내려가면서 예상보다 높은 배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강희영 매니저님과 국내 리츠 시장에 대한 동향과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국내 공모 리츠에 투자하는 하나 K 리츠 펀드의 운용 전략 등 리츠 시장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이어나갈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댓글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다음에 매니저님께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니까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